재린 유치원 TV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제린이 유치원 뉴코치 정미영입니다. 2021년 용기 내어 도전한 1기 제린이 유치원을 졸업한 지 벌써 1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제린이 유치원 입학 전의 저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변화된 과정과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저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1기 5반 부자메이트 팀장을 맡고 있고 제휴 멘토를 거쳐서 이번에 제휴 코치가 된 정미영입니다. 친구 같은 중학교 2학년 첫째, 귀여운 초등학생 3학년 둘째와 에너지 넘치는 5살 막둥이, 세 아이의 엄마이자 동갑내기 아내입니다. 현재 15년차 직장인으로 제휴 입학과 동시에 로드맵을 매달 그리며 현금 창출에 힘쓰고 있는 중입니다. 제휴 전에는 엄마와 직장인 두 가지 타이틀만 있었다면 지금은 제휴 코치라는 타이틀이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제휴 입학 동기는 딱 3가지였어요. 재테크 항상 관심은 많아서 책도 보고 신문도 읽어보고 했는데 항상 중도 포기. 뭐부터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또 결혼하고 가계부도 쓰고 돈도 아껴 쓰는 것 같은데 통장이 항상 텅텅. 월급은 월급날에만 로그인돼서 잠깐 보였다가 바로 로그아웃되어 사라지는 신기한 현상을 매달 겪었습니다. 매일 회사 집 아이 케어하며 직장 다니느라 전 자꾸 없어지고 내가 뭐하고 있지? 내 꿈이 뭐였더라? 고민하며 우울한 날들이 자주 찾아왔습니다. 여긴 어디? 난 누구?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생각조차 안 한 채 매일매일 똑같은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고민을 반복하던 차에 제린이 유치원 신청 글을 보았습니다. 카페 활동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저는 처음으로 용기 내어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궁금하시죠? 졸업 후 생활습관, 마인드, 자산과 시간 관리까지 많은 부분들이 변화되었더라고요.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저의 생활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매년 연말이면 사기만 해도 부자가 될 것만 같은 부푼 꿈을 안고 가계부를 구입했습니다. 가계부가 당해 11월부터 나온 것들이 많은데 내년을 위해 산 가계부는 올해 11월, 12월 말 작성을 하고 정작 1월부터는 작성을 안 했습니다. 예전 가계부에 12월 작성한 것을 살펴보니 생활비 예산이 100만 원인데 50만 원이 추가되었더라고요. 아, 50만 원이 넘었네 하고 별 감흥 없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지금은 제휴인이라면 다 하시는 다음 주 식단과 예산 책정과 주간 정산을 팀 네이버 밴드에 인증하고 월말에는 로드맵을 함께 정리하여 매월 3일 카페에 업로드합니다. 제휴 졸업하고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정산하고 월말 정산을 했습니다. 정말 많이 변했죠? 제휴온이 책을 자연스레 많이 읽게 되었습니다. 수진 언니 추천 도서를 시작으로 팀원들과 매달 책을 선정해 같이 읽으니 평생 언제 읽어보나 싶은 화폐전쟁도 4권까지 완독 성공하였습니다. 지금은 매일 아침 6시에 독서 모임을 가지며 강제 독서 시간을 만들어 읽고 있습니다. 외출 시에는 항상 책 한 권은 꼭 챙겨서 짬나는 시간에 핸드폰 대신 책을 펴고 있는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대출 건수를 확인해 보니 제휴 전과 후가 2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제가 책 읽는 모습을 보고 아이들도 자연스레 같이 읽게 되면서 도서관은 즐거운 장소라고 받아들이고 함께 읽는 시간도 늘어났습니다. 가계부를 작성하니 저희 집에 어마무시한 식비가 눈에 띄었습니다. 전 워킹맘이라 최대한 요리 시간이 적고 빨리 끝나게 하면서 식비까지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제철 식재료를 중심으로 식단을 구성합니다. 가격도 저렴할 뿐만 아니라 맛도 좋습니다. 요즘 맛 좋은 햇감자는 1kg에 1960원, 감자를 이용한 다양한 요리도 많죠. 카레, 볶음, 조림으로 먹으며 버리는 재료 없이 먹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추천템, 노브랜드 대용량 햄을 구입하여 미리
볶음밥용, 김밥용, 샌드위치 슬라이스용, 소세지 볶음용 등 다양한 크기로 잘라 냉동 보관합니다. 집 앞 슈퍼가 우리 집 냉장고다 생각하고 쟁이지 않고 생선, 고기는 한 끼 소비할 만큼 사다 먹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집 앞 슈퍼가 우리 집 냉장고. 일하고 돌아오면 힘드니까 뭐 시켜 먹을까? 이 말을 달고 살았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왔으니 난 시켜 먹을 자격이 있다. 자기 합리화를 하며 말이죠. 요즘은 냉동식품이 너무 잘 나와 있어서 시중의 배달 음식과 맛이 비슷합니다. 저희는 5식구라 치킨도 한 마리 가지고는 안 되니 2마리는 시켜야 합니다. 교촌치킨 2마리면 32,000원인데 구매치킨 2봉을 사면 9,261원, 22,739원이 절약됩니다. 또 저의 신랑 최애 음식 족발 대신 앞다리살 수육으로 건강하게 먹기. 이렇게 매달 10회 이상 먹던 배달 음식을 줄이니 식비가 정말 많이 줄었습니다. 제주도는 사계절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하고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 돈을 모으는 저였는데 지금은 꼭 비행기를 타고 가야 여행인가? 라는 생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행에 대한 의미를 다르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여행은 가족과 함께라면 어디든 즐겁더라고요. 가까운 계곡에 가서 발을 담그고 집 앞 숲 놀이터 가서 개미 찾기, 나뭇잎과 열매로 소꿉놀이 하기, 제가 너무 좋아하는 호수공원에서 자전거 타기, 멀지 않은 해수욕장 가서 모래놀이, 내 썰매를 가져가면 무료로 이용 가능한 눈썰매장 등 꼭 돈을 들이지 않아도 집 가까운 곳에 좋은 여행지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휴를 시작하고 목표가 생기면서 해외여행은 조금 미루고 만난 도시락과 간식을 싸가서 즐겁게 하루 놀다 오는 당일 여행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뭐 할까? 신랑과 고민하는 날이 많았는데 지금은 우리가 살아보고 싶은 곳을 중심으로 주말 임장을 자주 갑니다. 아이들을 꼭 데리고 가는데요. 아이들은 가는 곳 놀이터에서만 놀아도 신나하더라고요. 매일 가는 우리 집 놀이터가 아니라 새로운 놀이터에 가니 아이들도 신선한가 봅니다. 동네 분위기도 느껴보고 학교도 둘러보고 도서관은 가까운지 평지인지 동강 간격은 넓은지 등 정말 내가 여기로 이사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둘러봅니다. 막둥이가 좋아하는 학교와 문구점에 들려 그 지역에 대해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날 하루는 그곳에 사는 거주인으로 살아보고 옵니다. 정말 더운 날 서울의 오르막길을 막둥이는 유모차에 태우고 기차처럼 서로의 등을 밀어주며 올라가던 그 인장을 제일 잊지 못합니다. 마트 장 볼 때 세일 상품, 1+1 상품 등 싸니깐 사두면 쓰겠지 하며 쟁였던 물품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쌓아두지 않고 뚝 떨어지면 구매합니다. 집 앞 슈퍼뿐만 아니라 가까운 곳에 마트가 있으니 크게 불편하지 않더라고요. 또 아이들 옷은 물려받아서 잘 입히고 아이 용품은 중고마켓에서 검색한 후에 구매합니다. 새것같이 깨끗한 용품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구매를 하기 전에 대체품이 있는지 먼저 찾아봅니다. 환경도 생각하고 돈도 아낄 수 있게 부직포 걸레 대신 구멍난 양말을 씌워서 사용합니다. 구멍난 스타킹도 좋아요. 소비의 기준을 정하니 더 알뜰하게 소비를 하게 됩니다. 제 마인드의 변화도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하루하루 내일이 토요일이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또 회사 집 반복하며 의미 없이 주말만 바라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지금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의 하늘과 나무들과 소소하게 변화되는 모습도 감사하게 되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일상을 보내는 하루하루가 너무나 소중하고 감사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일 감사일기를 쓰니 정말 작은 것에서도 감사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심플하게 살자가 모토가 되어버렸습니다. 전 어딜 가나 에코백을 들고 다닙니다. 가볍고 많이 들어가고 책과 텀블러, 손수건, 장바구니는 필수품으로 챙기고 제가 좋아하는 미니멀 라이프 관련 책을 자주 읽습니다. 소비 욕구를 눌러주고 머리도 쉬게 해줘서 심테크용으로 딱입니다. 제휴 5기 멘토를 하면서 저희 집도 같이 정리를 하였는데
짐이 없어지니 짠테크도 하고 자연스레 미니멀 라이프에 관심도 가지게 되고 요즘엔 제로 웨이스트에 관심이 갖게 되어 관련 책들을 읽고 하나씩 실천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쓰레기를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꿈이 뭐였더라 했던 제휴 전에 저의 모습은 없습니다. 제휴를 하면 할수록 하고 싶었던 것, 이루고자 싶었던 것들이 늘어났습니다. 저의 목표인 북스테이 주인, 자연 친화적 요양원 건립 등 로드맵에 있는 꿈을 사진으로 시각화해서 소원 지도를 만들고 식탁 유리에 껴놨습니다. 매일 볼 수 있는 곳을 찾다 보니 식탁이더라고요. 밥 먹으면서 보고 가족들과 얘기하면서 보고 소원지도 강추합니다. 20대, 30대에 꿈꾸었던 것들이 하나 둘씩 생각났습니다. 작년에 적어놓았던 꿈 중 수진 언니 식물 영접하기는 RS 파티에 초대되어 이루었습니다. 내년에는 또 어떤 꿈이 이루어질지 기대됩니다. 세 번째, 시간 관리에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재테크, 회사, 육아를 다 소화하려면 계획을 세워야겠더라고요. 그래서 1일 루틴은 핸드폰 투두 앱을 활용하고 주간은 위클리 플랜을 사용하고 한 달에 큰 행사는 달력에 적어 놓습니다. 또 남편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많아 네이버 캘린더에 일정을 기입해 같이 공유합니다. 남편이 언제 준모임이 있어? 라고 묻지 않아도 일정마다 자동 알림으로 오니 시간 조절을 해서 아이들을 케어해 줍니다. 탁상 달력은 올해 것만이 아닌 2개년치 정도를 같이 보관해서 봅니다. 회사 업무나 가족 행사를 지난 것들 보면서 미리 기입해 놓습니다. 그러면 잊지 않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로드맵의 변화입니다. 먼저 저의 짠테쿨 수익률을 공개합니다. 제휴 전 13개월과 제휴 후 13개월간 항목별로 분류해서 얼마나 줄였는지 계산해보니 총 662만 5천원 정도 감소했습니다. 특히 식비, 외식비, 생활용품 등이 책정되어 있는 생활비 항목이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제 자산에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먼저 매월 정산 시 자산 현황을 파악하니 얼만큼의 자산이 있는지 정확하게 알게 되었고 제휴 졸업 후부터 꾸준히 우상향을 그리며 자산이 늘어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제휴 전과 지금 자산 수익률이 213% 증가되었습니다. 작년까지 유가기 단축근무로 크게 늘진 않았지만 꾸준히 우상향 중입니다. 또 이번 달에는 내년 1월 만기 예정이었던 자동차 대출이 조기 상환 완료됩니다. 작년 연말 결산 시 세워두었던 올해 인생 로드맵에는 이루어진 것들이 생겼습니다. 바로 제휴꽃이입니다. 또 저의 장기 로드맵에서는 2022년 현재 로드맵 자산 목표는 64% 달성했습니다. 1억을 달성하면 예쁜 다이아 목걸이를 저에게 당근 선물로 주려고 합니다. 선물을 받기 위해 열심히 자산을 늘려가도록 노력 중입니다. 제휴 졸업 후 15개월이 지난 지금 되돌아보니 정말 저의 삶이 많이 변화되어 있음을 느낍니다. 저와 여러분의 꿈을 응원드리며 함께 꾸준히 돈덕질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린유치원 TV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